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부산 제주경마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참 빠르네요, 시간. 작년 11월 달부터 부분별로 코로나 이후에 마방에 또 마사회 지점 본점 이제 출입을 하게 만들어주더니 그 시간이 벌써 1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겠지, 완전 개방이 되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달려왔던 시간이었는데, 역시 어쨌든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편성 자체가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2022년 경마일도 딱 한 달밖에 남질 않았어요. 이제 그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그 경마일 때문에 아마 모든 화력, 각 마방에서 모든 화력 같은 것들을 이쪽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집중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변이 속출하겠죠. 지난주에 이 박준영이가 살짝 좀 주춤했습니다. 살짝 좀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경주를 놓치면 항상 그렇게 돼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경주를 잡게 되면 성적이 나오는 거고, 내가 잡을 수 없는 경주를 놓치게 되면 레이스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잡을 수 있는 경주를 놓쳤어요.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어차피 또 경마가 또 시행이 되고 이번 주 또 경마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 다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을 만큼의 성적 자체는 지난주에 못 대해드린 걸 여기서 해내겠다. 첫째 주부터 해내고 가겠다. 유종의미는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2022년. 더군다나 이 박준영이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만든 돈, 버신 돈, 그 돈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입장에서 믿고 들어간다라는 전문가 자체가 그걸 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죄를 짓는다라는 판단이, 또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그래서 이길 때는 제가 이겨드렸을 때 하늘에 날아오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만, 만약에 졌을 때 그 주는 정말 끔찍한 그런 생각이 한 주 내내 따라다녀요. 두 번 다시 그런 거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잡을 수 있는 경주는 제가 잡고 들어가겠고, 이길 수 있는 경주, 또 지는 경주보다 이기는 경마가 더 많이 할 수 있게, 또 배당을 또 한 경주를 적중하더라도 먹을 만한 배당을 적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는 그렇게 어렵게 짜여져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거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그런 편성들이 많으니까 배당, 삼복승과 삼상승식에서 배당 분명히 또 잡아내서 제주경마에 또 힘을 또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마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승부경주가 3경주, 5경주, 6경주, 승부경주를 선택해 놓고 들어가고요. 자, 1경주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1경주 보시면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9번 드림명성 쪽으로 쏠려 있어요. 드림명성 주행검사 당시에는 뭐 이렇다 할 능력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싸웠던 상대들이 워낙 강했고, 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4착들이 될 때 약간 좀 석연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더 있겠지. 근데 여기 제주경마장에 그런 마필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경주에서는 두림명성이라는 마필 자체는 분명히 와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무조건 어떤 마필을 붙이느냐, 그게 또 관건이 되겠죠. 아마 지금 알게 모르게 걸음을 늘려놓은 마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번 명품 황후라는 마필이에요. 명품 황후. 이 명품 황후라는 마필은요, 3번 청룡여주와 같이 두 마리를 현재 꺼내놓고 있습니다. 구조 강태종 마방에서. 근데 청룡여제나 명품 황후나 둘 중에 어떤 마필이 더 세냐라고 그러면 전 앞으로 명품 황후가 조금 더 세다라고, 더 많이 띄워줄 것이다라는 거 아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습성 자체가 비슷해요. 그런데 청룡여제는 정상적인 레이스를 펼쳤던 게 직전 경주였고, 명품 왕후라는 마필 자체는 직전 경주 어떻게 보였나요? 10중일간 외곽이었습니다. 4코너 돌 때도 먼 외곽으로 돌았고, 초반 스타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맨 흠이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아름아름 앞에 올라오더니 결과적으로는 중위권 먼 외곽을 타면서도 직선줄에서 4착들이 될 정도의 뒷심이고, 이거 정확하게 인콘으로 잘 들어가서 자리 잘 잡아서 제대로 밀어준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옵니다. 명품왕후. 그래서 오히려 9번 두림명성보다는 명품왕후라는 마필을 추가로 놓고 들어갈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편성이에요. 이 경주가. 명품왕후. 이거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 구미에서.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용천보검이라는 마필이 있죠. 용천보검. 양민재 기수가 기수하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루키 기수가 기승하다 보니까 마필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보다 조금 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만 여기서 터트리면 용천보검이라는 마필도 아름아름 걸음 자체를 늘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하나 펑 하고 터트린다 그러면 2번 용천보검이 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9번 드림명성이라는 마필 자체는 여기서는 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센 말이라서 드림명성은 축으로 인정을 하되 10번 명품왕후를 주력 맞고 넣을 때입니다. 9번 10번. 그리고 여기에 봐줘야 될 마필이 강수환의 용천비상이라는 마필, 3번 청룡요제, 2번 용천보검, 요렇게만 봐주면 되는데 3마리 다 못 갖고 가죠. 2번 3번만 때립니다. 구놓고 2번 3번만 때립니다. 근데 3번이 조금 더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들어오면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가주시면 됩니다. 대신 명품왕후 쪽으로 아마 한 10배 안팎으로 배당이, 복숭식 기준으로 배당이 형성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력으로 때려서 좀 더 먹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2번 용천보검이 3착이나 딱 들어대면 삼복승과 삼상스식에서 배당 좀 굿이지 않습니까? 굿. 예,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10번 한방주력에 구놓고 2번, 3번 이렇게 반주력 이런 식으로. 자, 2경주로 넘어가십니다.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 레이팅 35까지예요. 이 레이팅이 보통 650짜리 이하가 여기서 많이 생성이 됐었는데, 이제 30짜리, 35짜리 그런 마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 보니까 그쪽에 있는 마필들이 많죠. 자, 이 중에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게 7번 태산수라는 마필입니다. 경주거리가 900짜리예요. 900m짜리입니다. 태산수라는 마필이, 제가 왜 이 마필에 대해서 얘기하면 직전 경주 650 레이팅에서 650만원 이하 레이팅에서 뛰다가 지금 35 레이팅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생긴 게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레이팅이 650 이하 그 이상으로 냈을 때 65, 이게 25, 간혹가다 20짜리도 짜이긴 해요. 25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30, 35. 이 레이팅이 35짜리니까 3단계 위에 있는 마필들과 같이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량을 좀 받아야 되는데, 어라? 웬걸? 오히려 56kg 더 받았네.
2kg를 더 밟고 56kg를 달고 뛴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경주에서 이 마필도 되고 그 다음에 팔려나가는 게 3번 단디고라는 마필도 팔려나갈 거예요. 단디고. 근데 이것도 승군입니다. 그럼 이 구미에서 승군이 아닌 말은 어떤 마필이냐? 6번 탐라인기와 10번 무적수 두 마리입니다. 그 두 마리 중에 이 두 마리가 승군전이 아닌 마필들인데, 10번 무적수라는 마필은 장우성 기수의 노련한 기승술 자체에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틀림없어요. 다만 40 레이팅에서 뛰다가 35 레이팅으로 내려와서 뛰기 때문에 부담 중량을 2.5kg 더 짊어지고 뜁니다.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레이팅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지 못하면 왜 부담 중량을 또 짊어지고 부담 중량 때문에 깨진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 확 말 쌌네, 때려 먹었네. 아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이해를 해놓고 일단은 레이팅이나 다른 편성 강도, 또 편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희한한 결과가 나와졌을 때, 아, 저거 얄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주변 사람이 얘기하면 이건 이렇게 돼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죠. 저랑 같이 하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박준영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35 레이팅입니다. 이 레이팅이. 그래서 플러스 2kg를 또 달고 뛰어요. 이게 불리함이죠. 최외곽에서. 6번 탑라인기는 어떨까요? 직전 35 레이팅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40 레이팅에서 뛰다가 내려온 마필이에요. 직전. 그리고 박재희 기술을 태움으로써 53.5kg의 부담 중량을 고스란히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루키 기수기 때문에. 아직 수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재희 그러니까 부산 뛰고 있는 박재희 기수도 생각나죠? 쌍둥이 동생입니다. 아, 형인가요? 말 잘 타줘요. 근데 이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할 때 보니까 나가는 말을 살짝 좀 잡았어요. 힘한 배 차원이었겠죠. 눌렀습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타고 올라가요. 4콘에서 아름아름 올라갑니다. 그리고 2선을 탔는데 선두 2마리가 뭉치고 2선 3마리가 뭉칩니다. 그 가운데에 샌드위치가 돼 있었어요. 오히려 이게 외곽으로 빠져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불만이 남는 그런 레이스였어요. 직선주로에 들어와서 어땠을까요? 안 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필들이 넘어가니까 그제서야 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요, 경주 운영이 미스였습니다. 올라갈 때는 제가 이해가 돼요. 직선주로부터 조금 올라가는 곡선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는 말이 탄력을 실어주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동안은 힘한 배 차원에서 좀 덜 밀어요. 제주도 모든 기수들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내려갈 때 언덕 부분에 다 올라와서 그대부터 밀어줍니다. 말이 힘받으라고. 그리고 가속부터 밑에 내려와서 결승선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페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번 탑라인기라는 마필 자체를 좀 노리고 들어가셔야 된다. 탑라인기를 노리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 재밌잖아요, 탑라인기. 6 놓고 전 7 안 때 주력으로 안 때립니다. 주력으로 제 때리면 골치 아파요. 오히려 2마리 내보내고 있는 황제로라는 마필 6번 5번 3착 순군, 이것도 저 3단계 순군하는 마필인데 오히려 얘가 좀 경험을 좀 다 많이 해서 괜찮더라고 보고 있어요. 부담 중량도 그렇고. 그리고 6 놓고 이제 7번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3번 단디고와 같이 대끼리 되는 막고는 2마리를 후차게 반주력 막고으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6번 5번 한방주력, 6 놓고 3번 7번 반주력 이렇게 묶어야죠. 묶어야 됩니다. 묶으세요. 6번 5번 한방 6번 5번 6 놓고 3번 7번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3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배당 승부 경기입니다.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 경기인데 이것도 제가 레이스 자체를 완전히 좀 끝마쳐 놓았는데 이거는 왜 이 마필이 덜 팔리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복병마가 왜 여기서 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경주에서는 5번 얼룩동자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일 거예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말 잘 타준다고 앞에 경주에서도 분명히 언급드렸고요. 그런데 경험치에서 오는 미숙한 점은 분명히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얼룩동지라는 마필이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요. 많이. 얼룩동지라는 마필이요, 내측으로 좀 많이 기듭니다. 그 주행 자체가 썩 좋지가 않아요. 이 내측 기대 때문에 그 재결위원들한테까지 말 그대로 그냥 한 방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단점 잡으려고 그러면 뭐 어디까지 없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래서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해놓긴 했어도 쟤를 세게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만약에 내측 기대는 것 자체를 잡고 가려고 그랬었으면 이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물론 편성 자체가 약하니까, 여기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니까 올 수는 있습니다. 5번 얼룩족저가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배당마라 그러면 한 번쯤은 모험을 해볼 수가 있죠. 인기마라는 점 때문에, 인기마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왜 인기말 가지고 모험을 합니까? 모험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얘를 놓고 때릴 이유가 없다. 반면 지금 이 박준영이가 노리고 들어가는 말은 그래요. 지금 놓고 노리고 들어가는 말은 그렇습니다. 말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말 능력 자체를 한 번에 웅축시켜서 몰아냅니다. 그냥 쏴버립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그게 가능해요. 여기서 지금 더군다나 전개 자체에서도 5번 얼룩 정도보다 상당히 유리한 그런 전개를 갖고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조교량입니다. 세 번째는 마필 컨디션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부합되어 있는 그 유일한 마필을 여기서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데, 얘가 간혹가다 농땡이 기질을 부리다 보니까 인기도가 확 빠져버렸어요. 띵 걸음에 비해서. 그럼 뭐합니까? 말띵거 없는 고스란히 인정을 해야지. 그냥 놓고 때리시면 돼요. 놓고 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당 승부다. 근데 큰 배당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5번하고 연결하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복승시키주로. 그 나머지 이제 반주력 막권과 같이 또 받쳐놓고 시작을 하면 그 마필과는 뭐 2, 30배 정도 쌍승식으로 치면 좀 더 훨씬 더 후해지겠죠. 삼복 3쌍까지 넘어가게 되면, 삼복 3쌍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건 충분히 먹을 만한 배당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시죠? 자, ARS 마감 10분 전 ARS 꼭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요.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현장에서 날씨가 갑자기 막 엄청 춥더라고요. 으실으실거리고 감기 기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했어요. 거기에 대한 그 항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계셨는데, 춥다 보니까 사람이 빨리 끝나고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차를 갖고 토요일 같은 경우 차 안에서 조용히 녹음하니까 또 편안하게 녹음이 되는데, 또 그게 또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빨리 녹음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정보 전달, 현장에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 3경주 마감 10분 전 현장 예상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중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제 4경주입니다.
4경주 제주기차. 자, 이제 4경주에서는 안덕수의 새벽열차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에요. 그도 그렇게 최근 2번 연속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승군전에서 우승을 했던 직전경주. 이번에는 직전경주보다 3.5km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심하게 늘어난 그런 경주가 아니고 레이팅이 60km이기 때문에 40일에서 60까지의 레이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 마필들이 비슷한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뛰게 된다라는 거, 그 사실을 생각한다 그러면 최고 60km입니다. 최고 60km. 그리고 여기에 최하 51km입니다. 부담 중량이 딱 중간에 낀 거 있어요. 새벽열차. 되죠. 이거는 되는 막권입니다. 되는 막권. 그러니까 새벽열차는 여기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후차권에서 웅진대성이라는 마필, 제가 말씀드렸던 60km의 부담 중량, 최고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뛰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말 능력 자체는 있으니까 저 정도 부담 중량을 분명히 받는 건데 부담스럽습니다. 또 대끼리 경주에서는 저는 저렇게 때리긴 좀 힘들죠. 또 문성호의 리듬스타도 안 되는 말은 아닌데 보여준 걸음 자체가 워낙 조금 일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믿음이 썩가진 않아요. 안쪽으로 내려오면 1번 세계스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임계마주가 6번 강남소녀와 같이 두 마리를 꺼내놓고 있는데, 이 새벽열차와 같이 세계스타가 부딪혀서 올라오는 그런 구미가 아니라 후반부에 깡추입으로 올라오는 1번 세계스타입니다. 근데 얘 본 포지션이 깡추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이 아니라 스물스물 감아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최근에 보여주려고 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마필들을 조만간 한번 터뜨려요.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세계스타, 그리고 여기에 2번 탐나신사라는 마필. 탐나신사, 이게 상당히 재밌었던 마필이었는데, 이 마필도 공백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그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 자체가 약간 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조금 퇴색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게 퇴색되고 욕먹을 정도의 능력은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은 걸 앞으로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안독최고라는 마필. 안독최고. 박재희 기수가 기수가는데, 이 강수환 기수 대신에 박재희 기수가 마이너스 2kg 감량 혜택을 안고 출발합니다. 감량 이점을 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박재희 기수를 태워놓은 건데, 강수환 기수와 박재희 기수의 기승 차이 자체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경주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 박준영이는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12번을 5축으로 일단 때립니다. 그리고 5 놓고 1번, 2번 두 마리를 반주력으로 갑니다. 5축으로 5번, 12번 한 방에 5 놓고 1번, 2번 반주력. 자, 이렇게 4경주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또 노리는 마필이 나오는 그런 승부경주예요. 노리는 마필이 나옵니다. 상당히 재밌는데, 여기 5경주에 4번 지존보배라는 강축마가 현재 서 있어요. 근데 이 지존보배라는 마필이 부담 중량이 올라감으로써 직직전 경기에 한번 무너졌어요. 그리고 직전에 다시 입상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 중량이 2.5kg가 올라가서 58kg예요. 후달리죠. 이런 마필 놓고 때리려고 그러면 후달립니다. 저도 인정되는 축마가 있으면 인정하고 갑니다. 뛴 걸음만 얼핏 이렇게 비주얼만 보면 저 축마감. 근데 찬찬히 뜯어보면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마필이 바로 저 마필이에요. 저도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저거 올대가리로 팔려나가고 있는 거 이 박준영 사이즈를 잘라내드린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못하겠고요.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무너질 확률도 50%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기 순위 1위짜리에 우승할 확률이 못해도 70%나 80%는 돼야 축으로 잡고 갈 수 있는 것이지 50%밖에 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마피를 머리로 놓고 때리게 들어가기 참 껄끄럽거든요. 참 껄끄럽습니다. 정확히 축을 안 놓고 들어갑니다. 제가 놓고 들어가는 마필은요, 직전에 도대체 왜 얘가 이렇게 탔나, 왜 이렇게 탔나 정말 궁금했던 마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얼추 좀 팔려나가. 이 마필도 얼추 정도 팔려나갑니다. 왜 그렇게 팔렸을까? 왜 그렇게 타고 나갔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원추인을 지금 이제 만났습니다. 3번 영상대보를 두고 하는 수입니다. 초반 속도 다른 마필에 비해서 그렇게 밀리는 속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선익 나갈 수 있는 게 16초 7인데 얘는 얼마까지 나가냐면 17초 2를 끊습니다. 그러면 중상위권은 붙어줍니다. 직선이 올라오는 뒷심 자체는 16초 6으로 가장 빠른 거, 그리고 평균치도 17초 4로 가장 빠릅니다. 종반 직선에서 가장 빠른 32초 5 플랫을 얘가 끊고 있는 게 영상대고요. 이거 똥말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센 말이에요. 박성광이가 이런 마필도 기가 막히게 다뤄주죠. 전 요거 한번 좀 노려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오경주는 제가 오픈을 시킵니다. 3번 영상대부라는 마필을 축으로 4번 지전보배를 주력마권으로 힘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곽석이 경성스타, 얘 지금 공백기 있게 나오는 마필인데 약 한 2달 정도 공백이 있게 나오는 마필인데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받치는 마권, 반주력 마권 정도로는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한 표 더 꼽는다면 외곽 게이트의 원유리의 채강, 불빛 채강이라는 마피아. 불빛 채강이라는 마피아. 근데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2번 영원한강이라는 마피아가 있죠. 안덕수 기승하는 마피아. 이것도 한타 있는 말입니다. 요번이 그 한타를 3번 영상대보와 같이 발휘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주력, 3 놓고 1번, 2번 반주력. 3복승, 3쌍승식 역시 3 놓고 1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하겠죠. 자, 5경주 끝났고요.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5경주는 승부경주입니다. 자, 스페셜입니다. 이 박준영이가 메인급으로 금요일날 밀고 있는 스페셜 승부경주. 이것도 한 4파전 정도, 3파전 정도 그렇게 배당판이 아마 흘러갈 텐데, 2번 백록비천, 3번 돌격대시, 그리고 7번 명문군단. 괜찮아요. 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꼭 요맘때쯤 돼서 한 방씩 날리는, 날씨가 추워지면 한 방씩 쏴버리는 그런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찬스죠. 지금 찬스입니다. 지금 보면 액면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게 진짜 와?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저는 놓고 때립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셜 경주라 그래서 꽁무니 빼고 저배당을 때린다, 그런 건 저 사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당입니다. 배당 때려주셔야 돼요.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리냐, 남들이 똥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똥말이라고 생각하는 마필의 포인트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마필이 어느 때에 힘을 쓸 수 있느냐, 그걸 보고 밀어주는 게 바로 이번 주다. 놓고 때려야죠. 놓고 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제대로 때려주고서 제대로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만 와준다면요. 지금 뭐 연말 연시 돈 걱정 안 하고 지낼 수 있어요. 연말 연시 돈 걱정 안 하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와준다면. 그런 막건에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경주가. 자, 화이팅입니다. 마감 10분 전 ARS. 마감 10분 전 ARS. 여기 지금 나갈 겁니다. 밑에. 마감 10분 전 ARS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좁쌀 몇 개 굴려면 뭐예요? 호박 한 덩이 확 굴려놔야지. 화이팅입니다. 마감 10분 전 ARS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7경주는 1번 백호위너라는 마필이 꽉 잡혀 있어요. 이거 뭐 레이팅 85까지 해서 뛰다가 지금 뭐 100으로 올려서 출출하고 있는데 58kg가 59kg에서 58kg 마이너스 1kg만 빼준 상황입니다. 이거는 작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 이해 놓고 안 때립니다. (5번) 오라돌풍 놓고 때립니다. 오라돌풍. 얘도 승군전인데 8kg를 빼줬어요. 근데 얘 지금 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 전해드리겠고, 지금 얘가 데뷔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다 적중을 했어요. 물론 저배당이었습니다. 얘 들어올 때. 지금 여기서 저배당이 끝날 수도 있어요. 다만 1번 백호이너가 워낙 강하게 팔리니까 얘가 만약에 작전이 들어갔을 시 이 오라티풍이 만약에 오게 되면 1번 백호이너가 부러지고 다른 마필과 들어와서 배당이 날 수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1200m 한 번도 뛰질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뭐 나와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1000m를 놓고 또 1110m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인기마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 1200m 안 뛰어본 건 백호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 경주 무조건 충만은 깨지더라도 5번 오라돌풍을 놓고 깨지겠다. 문현진 기수의 기승술 자체도 괜찮지만 이 마필이 3억 5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3억 5천만 원짜리 마필이에요. 더러브렉 경주마도 3억 5천만 원짜리 마필은 드물어요. 근데 저게 3억 5천입니다. 진짜 몸값 뽑으려면 아주 엄청 부지런히 뛰어야 돼요. 저는 무조건 저거 놓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번 들어오면 본전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현장에서 말 상태를 지켜본 후에 과감을 할 텐데, 일단은 4번이에요. 백호위너와 같이 17쪽 신경원 와방에서 꺼내놓고 있는 4번 푸른 물결이라는 마필도 말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저거 5번, 4번 한방 주력 맞고는 일단 힘을 줍니다. 그리고 1번 백호위너는 현장에서 뺄지 말지 불명히 판단을 할 거고요. 여기에 후커랑도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할 때는 5 놓고 4 한방 주력, 5 놓고 1번, 3번 반주력, 이렇게 총 3방으로만 정리를 합니다. 어떤 말? 오라태풍이 축이다. 예, 오라태풍 놓고 때립니다. 자, 제주교차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부산 경주는 5, 8, 9로 짜여져 있습니다. 승부 경주가. 제가 4개 경주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안 가져가요. 왜냐면 이 금요경마에서는 일요경마나 토요경마와 다르게 변수들이 워낙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변수에 대한 그 수 자체를 좀 없애려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부산이 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분석을 해봤더니 안 되는 말들이 희한하게 인기마로 잡혀서 인기마 그런 상황, 인기마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1경주
부산기천은 5경주, 8경주, 9경주가 승부경주라고 말씀 전해드렸고요. 그 경주별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5경주는 배당 승부경주입니다. 8경주는 용광로 승부경주라고 그래서 정말 뜨거운 그런 팔팔 뛰는 마피를 배당 마피를 잡아내서 준메인격으로 때릴 거예요. 용광로 승부경주. 그리고 9경주는 끝장 승부경주로 가져가면서 메인급 끝장 승부경주로 가져가면서 오늘 맨 마지막까지 한번 크게 이기고 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이아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이번에 주행 검사를 나가는 마필인데 안 되는 말은 아니죠.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테이아라는 마필보다 저는 항상 현군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 마필을 조금 더 세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븐퀸이라는 마필이 여기서 낫죠. 외곽 게이트에 있는 용상운기도 결코 밀리는 마필은 아닌데 용상운기는 너무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유현명이가 안장에 앉은 6번 세븐퀸이라는 마필이 조교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돼서 나와요. 그리고 데뷔전 당시를 1200m를 썼어요. 데뷔전 당시에. 데뷔전 당시 1200m를 쓰다 보니까 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보다 거리 적응을 하고 나가는데 급급하게 경주를 마감한 안타까운 마필이죠. 자, 이번엔 내렸습니다. 경주. 그걸 내려서 1000m, 2000m, 1000m, 1200m 차이가 굉장히 커요. 신마들한테는. 그래서 1000m로 내려온 지금 현재가 주행검사 당시에 보여줬던 순발력을 꺼내들기에는 굉장히 안성맞춤이다. 훈련 자체도 여기서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훈련 자체도. 경주를 봤을 때 6번 세븐킨이라는 마필이 가장 안정감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뭐 1번 테이아와 12번 용산운기 딱 두 방만 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걸리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걸리는 말이. 그 걸리는 말이 뭡니까? 배당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백판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안고 가줘야 돼요. 4번 아웃넘버드. 체형, 그 다음에 걸음.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마체형이 432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저 정도 체형이라면 말이 좀 더 큽니다. 한 470 정도까지 붙을 것 같은데 몸무게가 그렇게 되면 아마 2군이나 1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제목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아웃넘버드. 그래서 6번 세븐킨이라는 마필을 이 경기를 중심에 놓고 저는 1번 테이아가 아니라 12번 용상운기를 주역마권으로 드립니다. 6번 12번 그리고 6 놓고 1번은 딱 끝나는데 여기에 4번 아웃넘버드라는 마필을 살짝 좀 받쳐주십사 하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6번 12번 6 놓고 1번 4번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를 합니다. 1경주. 자,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00m예요) 국산마 6권 별정이 1300m를 일단 늘어나면서 여기서는 기복마들 싸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띵 걸음. 여기에 직전 성적 낸 걸로 보면 이응락 기수의 블루 아이콘이라는 마필이 여기 당연히 으뜸이 되어야 됩니다. 블루 아이콘이. 그런데 이 블루 아이콘보다 2번 여수 토네이도라는 마필이 더 팔려 나가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권승주 마방에서 2번과 4번 두 마리를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기를 보면서 여수 토네이도라는 마필이 참 재미있긴 한데 여기서 선행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이요. 13초 5나 13초 6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이 선행 나갑니다. 그 데이터대로라면.
그리고 블루 아이콘이 13초 6에서 13초 7을 끊기 때문에 2선을 타고 나갈 겁니다. 여수 토네이도도 제대로 밀면 어떻게 탈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좀 늦어요, 스타트가. 그걸 6번 나인포스원이 만회를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최대 관건이죠. 2번이 늦으면 6번이 당연히 선행을 받고 나가는데, 그 선행 받고 나가는 걸 직전 경주처럼 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직전 받지 못하는 선행 능력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느냐,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재희 기수의 기승술 자체가 아무래도 송교영 기수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는 좀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덧 박재희 기수도 거진 60승에 가까운 그 승수를 좀 챙겨가고 있는 그런 중견 기수인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기승술 자체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연도를 봤을 때요, 지금 56승을 하고 있습니다. 56승. 대단한 거죠. 2척도 50회입니다. 승률이 15.7%. 결혼하고 가장 좋아요. 15%로 올라간 게 이 박재희 기수가 2015년도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 이후에 8%, 4%, 그러다가 결혼한 직후부터 2021년부터 8.4%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15.7%로 올라갔습니다. 누구 덕? 예, 이게 내조의 여왕인 김혜성 기수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김혜성 기수가 말을 나르는 그 노하우 자체를 박재희 기수에게 전승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부분에 뭘 어때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알려주면 박재희 기수는 뭐 고맙습니다 하고 배워야 되는 건데, 또 그걸 또 실천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박수를 쳐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전 그래도 이 구미에서 4번 블루 아이콘이라는 마필 자체를 노리고 싶다라는 거죠. 블루 아이콘은 좀 노리고 싶습니다. 여수 토네이도나 6번 나이포스 원보다 2선을 타고 이응락 기수가 직전에 입상을 해놓았던 4번 블루 아이콘이 50km의 부담 중량과, 또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질 않아요. 1300m 첫 도전이기 때문에 전개의 힘, 빡신 조교, 이 직조했었잖아요. 이거 여기서는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4번 블루 아이콘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잡고, 저는 6을 주력으로 힘을 줍니다. 나인포스원 전개, 그리고 4번 블루 아이콘을 축으로 잡고 2번 여수 토네이도와 8번 닥터콩들이. 이 닥터콩들이는 이 박정희가 노리고 있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오전이 아니라 오후장으로 넘어갔었으면 아마 닥터콩들이를 놓고 승부를 하자고 얘기를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4개 경기를 가져갔어도 닥터콩들이 놓고 때립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4번 6번 한방에 4 넣고 2번 8번 이런 식으로 이 경주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말 상태를 보고 조금 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예상 같은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자, 3경주입니다. 3경주 1200m 국산모 5근짜리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히든 찰리라는 마필. 자, 서강주 기수가의 재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말 잘 타주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 때 관리마 승부라 그래서 승부 경주를 때렸는데, 야, 그때 좀 아쉬움이 나왔었던 게, 서강주 기수가 109를 가지고 조금 더 앞선에 붙어졌으면 어땠을까, 불망이 아이월드 스타라는 마필을 이겼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게 3상승식으로 들어가갖고 2축으로 놓고 들어갔으면요. 그때 들어왔던 그 배당만 가지고도 꽤 괜찮았어요. 먹을만 했습니다. 근데 반마신 차이로 109를 2착으로 들이대더라고요. 근데 서강주 기수 말 타는 거 보니까 야, 말 잘 타주네. 야, 꼬마이가, 그러니까 루키 기수가 저 정도 타면은 참 말 잘 타주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희전철이라는 판례가 나왔는데, 저는 아쉽게도 서강주 기수가 말을 잘 탄다고 이렇게 띄워놓고도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히든찰리라는 마필이 참 애매해요. 전개가. 선행가기도 그렇고 선입타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보여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구미에서는 저는 서브킨이라는 마필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서브킨. 여기서 2번, 3번, 5번 이런 마필들이 13초 6이나 13초 8 플랫으로 초반 200m 파롱 타임에 선행을 아마 다툴 거예요. 근데 딱히 얘네들이 비단 선행만 하고 얘기하기에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액션 자체가 약간은 좀 그래요. 그나마 감동 에너지가 최시대 기수가 안장이 않다 보니까 선행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서 조금이나마 인기마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얘도 장담할 그럴 편성은 아니에요. 이 기본마들 편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요, 이때에 초반 스타트는 살짝 떨어지는 대신에 14초 3플랫을 끊습니다. 그러면 13초 6플랫을 끊는 마필들보단 0.7 정도가 처지는데요. 그 0.7 정도가 처지는 걸 어떻게 0.7? 0.9 정도 처지는 걸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0.7 정도죠?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스피드죠. 대야시라고도 하고 초반에 초속이라고도 하고 밀고 올라가면 됩니다. 최성은 기수가 그걸 잘해요. 직전 3짝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만 붙어주면 뒷심은 이미 검증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승부가 된다는 것이죠. 훈련도 좋고 직전 최성은 기수가 올라오다가 좀 최선 승부를 걸어주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어요. 놓고 때렸던 제 입장에서. 그때 인기순위 10위였거든요 이 말이. 어찌됐든 이번에 놓고 때립니다. 4번 서브킹. 4 놓고 7 한방, 4 놓고 3번 1번 3번 두 방 반주력. 4 놓고 1번 3번 들어오면 꽤 짭짤할 거예요. 4번 7번 한 방에 이렇게 3경주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4경주입니다. 또 1300m 국산마 5군짜리네요. 여기는 1300m 거리가 늘어난 대신에 이제 국산마 4군이에요. 이경주는 1300m 국산마 6군짜리였죠.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리고 초반에 빠른 마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경주의 또 함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판단을 하자 그러면 9번 스마티 돌풍이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요즘에 윤영석 기수가 좀 말을 좀 타주죠. 저 기수가 서강주 기수가 한참 말 타는 재미가 들리는 그런 시점이고 윤영석 기수는 말 타는 재미가 들리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경주 자체가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지금 스마티 돌풍이라는 마필 플러스 2kg 부담 중량을 또 달고 뛰어야 됩니다. 플러스 2kg 또 달고 뛰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 조금 찜찜한 그런 상황이죠. 찜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8번 영광이 라이더도 현재 팔려나가고 있고요. 영광이 라이더는 아니군요.
7번 영플라워, 월드 오브 플라워. 제가 이 영광이 라이더라는 마필 자체를 지금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 전해드린 거고, 7번 월드 플라워라는 마필. 송지철 기수가 기수하는데 알바띠로 내려왔죠. 대상경주, 브리더스컵 대상경주가 일요일에 시행이 됩니다. 부산에서. 그것 때문에 서울 마필을 가지고 송지철 기수 및 김용근 기수, 그리고 여러 명의 기수가 이제 좀 부산으로 출장을 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대타를 타면서 알바를 현재 좀 뛰려고 현재 지금 나와 있어요. 월드플라워. 재밌죠? 말은 재밌습니다. 근데 다른 마필들도 그냥 있진 않을 거고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데, 4번 베스트 듀오도 안 되는 말 아니고 1번 아너킨, 6번 골든로즈 다 들 수 있어요. 이 중에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마필이 6번 골든로즈라는 마필인데, 얘 2세짜리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로키 스테이크스라는 그 대상 경주에 데뷔전 우승 이후 두 번째, 2전째 거기에 출전을 했었어요. 거기에 출전을 하고 난 다음 말 자체가 약간 좀 삐그덕거렸었죠. 약간 좀 삐그덕거렸습니다. 이 골든로즈라는 마필이 직장 경주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아줬습니다. 이게 인기순위 3위였었는데 인기순위 1위짜리가 썬더클라우드 반승식 2.9배, 인기순위 1위짜리가 정돈로 2.6배, 얘는 3.1배였어요. 단승식이 뭐 독진 개진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담 중량이 인기도 자체는 얘도 거진 1, 2 정도를 다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여기선 선행 능력이죠. 선행 능력. 1200m까지 뛰다가 1300m로 직전 처음 한번 뛰어봤고요. 선행은 8번과 9번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8번 영광이 라이더 다실바 기수는 따라가는 전개가 조금 더 우성적이고, 스마티 돌풍도 직전 경주에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는데 굳이 선행을 나갈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6번 골든로즈가 선행을 받고 나가면 직전 경주는 묻어났지만 두 번째 1300m를 도전하는 이번에는 버텨낼 수 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가져가야죠. 전 6놓고 때립니다. 그리고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는 영광이 라이더 한방 주력 맞고 날아때려요. 그리고 여기에 6놓고 9번 스마티 돌풍과 4번 베스트 듀오 두 마리 반주력으로 때립니다. 4번과 9번 6놓고 6번 8번 한방주력 6놓고 4번과 9번 두 마리 반주력, 3복승 3쌍승 역시 6놓고 8 4 9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에 하나 8번 영광이 라이더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영광이 라이더를 축으로 지금 불러들었던 세 마리 거꾸로 갈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5경기로 넘어갑니다. 승부경주죠. 승부경주입니다. 이게 혼전도가 좀 있어요. 지금 11번 용촌이라는 마필 배당 승부경주인데, 지금 용촌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그런데 얘도 두 번 연짝 3착으로 경주를 마감했어요. 띵 걸음이 있기 때문에 팔려나가지만 15전 치러놓은 동안 우승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준우승 없어요. 3착만 두 번 됐어요. 최근. 물론 컨디션이 올라왔다 그러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얘가 뭔가 임팩트 있고 빵 하고 때려주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입상이나 우승은 한 번쯤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착만 두 번 들이댔다는 거는 전적 15전 1승이 말해주듯이 뭔가 확실한 힘 있는 그런 결정력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승부를 해줄 마필이 무척 많아요. 제가 이번에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요, 선입입니다. 선입이 분명히 돼요. 선입도 되는 동시에 선행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임기수입니다. 스피드가 살아있고요. 훈련을 통해서 최근 약간의 슬럼프를 극복해냈습니다. 마방에서는 아직 칼을 갈고 나오죠. 팍팍. 왜 갈고 나오겠습니까? 말이 아무리 조시를 시켜놓더라도 안 뛰려고 그러면 안 뛰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 때렸던 승부를 해내기 위해서 칼을 갈고 나온 겁니다. 승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경주는 11번 용촌을 놓고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승부가 되기 때문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전천후 마필.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여기서는 공격 들어갑니다. 물론 11번 용촌은 주력마권으로 대접은 받긴 받을 거예요. 이거 대접 안 해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리고 뺄 마필도 분명히 빼고 그렇게 조합에 들어갑니다. 요경주. 제가 아주 확실하게 노인수 둔 마필로 머리를 잡고 제대로 한번 좀 때려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입니다. 이제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그 5경주 때 그 옆에 ARS 꼭 마감 10분 전 ARS 마감 10분 전 ARS 마감 10분 전입니다. 여기 나가 있는 ARS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경주입니다. 1600m죠. 혼합 4군. 근데 이게 도대체 혼합 경주입니까? 모든 마필 다 9마리 출전하는 다 국산마예요. 이게 무슨 혼합 경주예요. 국내산 마필이지. 이거 국내산 경주예요. 혼합 경주가 아니라. 혼합 경주 아닙니다. 국내산 경주입니다. 자, 명칭만 혼합 경주고 모든 건 국내산 마필들만 뛴다. 여기에 지금 저는 1번 서강주의 라인 브레이커라는 마필 자체를 인정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13.8플랫으로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게이트 2점이라든가 직전에는 따라가는 전개로 어차피 후반부에 내가 무엇을 하면 입상을 할 것인가를 말수스로 증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후착에서 5번 윈드위너라는 마필도 되고 다른 마필들 다 돼요. 근데 저는 9번 하늘강자라는 마필 자체를 진짜 세게 보고 있어요. 하늘강자를 축으로 놓고 들어갈까 그 생각돼 있던 경주가 바로 이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만 1번, 9번 한 방으로 일단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2번, 3번, 5번 다 팔려나갈 수 있는데 안 되는 말은 없습니다. 특히 4번 매니피송 같은 경우는 1억짜리예요. 몸값이. 저건 언젠가 꼭 배당을 내리고 와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저렇게 썩혀서 놓으면 나중 돼서 마주 절대로 좋은 말 안 사줍니다. 마방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마방의 움직임 같은 것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점을 여기서는 대입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방도 그렇지만 기수 입장에서도 승부를 꼭 해줘야 되는 좋은 말 얻어타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 사업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1번, 9번, 1번 한 방으로만 압축시켜 놓고요. 2번, 3번, 5번 그리고 폭탄 마필은 4번이다. 이렇게만 정리해 놓고 나머지 4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조합을 할지 이 박주영이가 확실하게 한번 판단을 해서 조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번, 9번 1 놓고 때릴 것 같으면 한 방이나 두 방으로 끝내야지 여긴 여러 방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안 해드리고 마법만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 혼합 4권 1400m 경주입니다. 여기도 지금 외산마 수급 자체가 얼마나 불균형이냐면요. 국내산 마필 딱 한 마리만 빼놓고, 지금 한 마리만, 외산마 한 마리만 빼놓고 3번 킹마블이지. 요거 한 마리만 빼놓고 다 국내산 마필이에요. 앞선 6경주와 비슷한 패턴이죠. 경주거리도 앞에는 1600, 이거는 1400입니다. 똑같은 핸디캡 경주, 또 앞말 편성으로 짜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편성, 어떻게 편성을 짜놓고 어떤 마필이 성적을 해줄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는 잣대예요. 라운드 플랫이라는 마필이 팔려나갑니다. 라운드 플랫이 최근에 성적을 내주고 있으니 뭐 팔려나가는 거는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팔려나가죠. 나가면 그냥 나가는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래 얘 놓고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왜? 3.5kg 부담 중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선행 능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7번 레이더, 8번 아침빛 두 마리 모두 순발력이 있고요. 여기에 최상인 기수가 기승하는 3번 킨 마블이지. 요 마필도 외산마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초반부터 선행 양보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괴롭죠. 부담 중량은 늘어났는데 다른 마필들이 달라붙어서 너 나하고 맞지 않아 너 이 새끼 너 계급장 떼고 한 붙어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 플래시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이 구미에서는 레이더라는 마필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3연속 재검 이후 3연속 입상과 우승을 차지할 당시에 송경윤이가 한몫을 해줬거든요. 여기에 다시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 순말들을 피했고 물론 2착으로 승군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외산마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만큼 운신하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19조 김영건 마방에서 오늘 내보낼 수 있는 마필이 4경주 때 이성재 기수가 내보낸 원더풀 파워라는 마필 한 필과 바로 이 마필 딱 두 마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에요. 아마 원더풀 파워라는 마필 자체는 4경주에 나오는 그 마필은 그렇게 큰 능력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세니까 말 자체가 원더풀 파일이네요. 원더풀 파일. 이것도 복병마로서는 불명이 가능하겠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영건 쪽에서도 올해 지나고 나면 이제 내년 되면 정년 퇴임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유종의 미를 상당히 좀 거두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부산 경마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최초의 명문 마방으로 해서 정말 한 시대를 휩쓸었던 그런 조계사 아니었습니까? 썩어도 준치입니다. 지금은 약간 좀 백강률 조계사 1조 마방에 좀 밀려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노하우는 어디 안 가요. 어찌되었든 이 경기에서는 7번 레이더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얘도 순발력 있고 뒷심 검증되어 있는 상승세의 마필. 얘 놓고 때리면 돌리지 마세요. 1번 라운더 플래시 그냥 때리세요. 때리셔도 됩니다. 근데 얘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보다는 4번 썬더클라우드가 조금 낫다라고 보는 거죠. 부담 중량 때문에 얘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 놓고 4, 7 놓고 1번, 2번 반주력, 7, 4 주력, 7 놓고 1번, 2번 반주력, 3복 3쌍무 7 놓고 1, 2, 4 이렇게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용광로 승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용광로 승부. 출전 두수는 8마리밖에 되질 않습니다만 먹을 게 있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놓고 들어갈 마필이 있습니다. 팔려나가는 거는 1번 볼라벤, 2번 역전 명수, 4번 그레이트 댄스, 그 다음 8번 토바델,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다 뒤로 돌릴 거예요. 그럼 결국 남는 거는 3번 기저귀 적토마, 그리고 5번 썬더킹, 6번 레피드 게임, 7번 바벨 드리머, 총 4마리가 남죠. 이 4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잡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먹을 게 나오겠죠. 그리고 인기마 1, 2, 4, 8 중에서도 버릴 마필 버리고 가져갈 마필 가져가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가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전 제가 노림수를 두어가는 포인트는 아주 정확합니다. 말의 걸음 변화. 편성상 이 마필이 승부를 걸어주면 올 수 있느냐. 전개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전개를 타고 올라오며 말이 어느 시점에서 힘을 쓸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선정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역전의 명수 최근에 뭐 띄워준 걸음이 있나요? 없어요. 다 인기만으로 팔리고 다작살 났던 마필들입니다. 이렇게 기가 한번 죽으면요, 말 자체는 현장에서 말 상태가 아무리 올라오고 말이 사람들이 때리고 밀고 어떻게 하더라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뛰던 걸음에 머릿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런 경주는 8경주 8마리만 뛰지만 그래도 먹을 배당이 분명히 나와주는 아주 무서운 편성이다. 그래서 용광로 승부 준매인급이 가능하다. 자, ARS 이건 배당을 무조건 노려야 된다. 제가 배당 때리는 거 정확하게만 들어오면 6개월 베팅 자금도 확보가 가능하다. 6개월 베팅 자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하시죠?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ARS 현장 10분 전 확실하게 말 상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버무리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씀 전해드립니다. 8경주 6개월 베팅 자금을 확보를 하느냐 못하느냐 기로입니다. 자, 9경주로 넘어갑니다. 9경주 끝장 승부경주죠. 끝장 승부경주입니다. 여기도 노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금 경주의 모습을 봤을 때 4번 헬로원 파티가 인기 순위이에요. 헬로원 파티 되죠?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 가능한 마필이 6번 클라우드 원, 5번 그린치타, 7번 글로리킹, 알파 송단 8번, 11번 매직인디, 안쪽에 3번 고블린, 여기에 윤영석의 2번 보람이 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그냥 편성상 이 마필이 잘 뛸 것 같다라는 쪽으로 투표를 해서 걔가 인기순위 1위일 뿐이지 진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인기수 1위가 아니다. 결국 배당판이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 소신껏 때리면 된다. 안 되는 말은 여기에 단 한 필도 출조하지 않았다. 12마리 중에 12마리 모두 다 입상 후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앞에 제일 앞선에서 뭐라고 말씀 전해드렸나요? 배당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부산 마지막 경주까지 배당 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배당판 흐름대로 들어가면 결국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자체는 전부 다 당근값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마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경주에 못 먹고 내가 때리고 가져가야 될 경주를 못 가져가게 되면 경주는 뒤죽 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박준영이가 확실하게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이거는 뭐 몇 개월 차 배팅 경험이다 말씀 못 드려요. 배당판 자체가 워낙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혼전도가 있는 경주에서는 뭐다? 배당판이 실시간으로 움직여. 그래서 몇 배가 됩니다. 몇 배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노림수 두는 마필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 마필을 추구해서 진짜 여기 상황 한번 좀 볼 생각이에요. 제대로 한번 좀 때리겠습니다. 거진 실미도 조교를 해놓은 마필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가장 셌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때릴 마방 없습니다. 조교발로 밀고 때리고 조질. 이 마필, 특히 이 마필이 배당을 무지하게 크게 지고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 배당 마필을 가지고 때리고 되겠다는 거. 마감 10분 전. 여기 지금 ARS 나가고 있죠. 여기 나와 있죠. SMS하고 ARS 나와 있을 겁니다. ARS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준영이가 이 구경주 책임지고 적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6개 경주 저희가 다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토요경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유튜브 토요경마를 통해서 인사를 좀 드릴 생각이고요. 아마 지난주 못한 거 오늘 진짜 이 박준영이도 칼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최선 다해서 좋은 모습 분명히 금요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영과 박준영 식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들어가시고요. 토요경마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